자, 우리가 분류 문제를 할 겁니다. 분류 문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피쉬라고 하는 데이터셋 우리 많이 사용을 했었죠. 피쉬 데이터셋에서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이 있었고요.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이 있었죠. 우리 연습 많이 했었던 거. 이런 이진 분류 문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림과 스멜트만 가져오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연결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음, 필요한 임포트들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셋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umPy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import numpy 뭐 하나. 그다음에 판다스 필요할 것 같고요. 판다스. 그다음에 시각화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매트, 플럿, 립, 하이플럿. 실버는 안 쓸 것 같아요. 실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 쪽이에요. 이제는 머신러닝 쪽인데 scikit-learn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리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하는 거는 모델 셀렉션이라 sklearn이죠. 오타가 있어가지고 안 보여주고 있어요. scikit-learn에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서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안 나오죠? 그쵸. import라고 했거든요. from. train, test, split. 요거를 import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과 테스트를 나눴어요. 나눴으면은 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폴리노미얼을 준다거나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이런 전처리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cikit-learn의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서 임포트를 할 건데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선형획이라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녀석들을 그 다음에 그 모델들이 있어야 되겠죠. 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모델들이 있어야 되면 우리는 몇 가지를 사용을 해볼 건데 우선 네이버스에서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 볼 거고요. 이게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KNN. 그 다음에 선형 모델이 있어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먼저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시간이 되면 해볼 거예요. SGD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해볼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폴리노미얼 피처가 있고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면 얘네들을 연결해서 파이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cikit-learn에는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클래스 중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 클래스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제 훈련과 테스트로 나누고 전처리를 한 다음에 모델까지 연결해서 파이프로 만들면 훈련할 수가 있는 거죠. 훈련을 시켰으면 점수를 계산하잖아요. 점수를 계산하고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scikit-learn 매트릭이 있을 거예요. 매트릭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거를 출력하면은 recall
그 다음에 프리시전, 애큐러시 전부 다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가 있으면 될 것 같고 어, 오차 행렬 또는 혼동 행렬이라고 부르는 컨퓨전 매트릭스도 계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류 문제에서 우리가 지표들도 사용할 때,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아마 그 지표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임포트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 가지고 올게요. 데이터 셋을 먼저 가지고 올 거고요. 어, 파일 패스 저장된 경로 있겠죠? 어, 제가 아직 GitHub 요 피쉬 데이터 요거 사용을 할게요. 요거 혹시 복사해 둔 거 있으시면 그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복사해 둔 거 없으시면 이전 파일에서 가져오셔도 돼요. 어, 요거를 먼저 찾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pandas.read CSV, read CSV. 여기다가 파일 패스를 주시면 돼요. 네, 금방 읽어왔죠? 혹시 모르니까 헤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준비가 혹시 안 되신 분 계세요? 자, 우리는 두 가지만 분류를 할 거라 그랬어요. 어종들이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있는데 두 가지 분류만 해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브림과 스멜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줄일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줄일 건데, 피쉬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쉬의 species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그 값들이 is in 어떤 문자열들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문자열은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브림 선택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smelt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즈를 이제 보시면은요. 유니크 값들만 찍어 볼까요? 브림하고 스멜트만 있죠. 다른 어종은 이제 없죠. 네, 다른 어종은 없습니다. 몇 마리 있었는지 볼까요? 여기에, 여기는 리턴이 없군요. numpy.unique를 썼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몇 개가 있는, 중복되지 않은 값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개수를 같이 보고 싶으시면 아마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numpy.unique. numpy.unique에다가 df.species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 count. 이거를 true라고 주시면 스피시즈의 유일한 값은 브림과 스멜트 두 개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브림은 35마리, 스멜트는 14마리. 굉장히 작아요. 이것도 샘플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하간법은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특성과 테스트를 나누는 것까지는 여기서 할게요. 자, 특성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름들이 있겠죠? 컬럼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전체 다 사용할 겁니다. 그죠? 스피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다 사용을 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군요. 굳이, 그냥, 점,
ilocation을 써도 되겠네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그 다음, 행은 전부다. 죄송해요. 행은 전부다. 그 다음에 컬럼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로케이션이 아니라 i 로케이션을 썼어요. i 로케이션을 썼고, 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하겠다를 한 거예요. 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컬럼은 인덱스 1번부터 끝까지 선택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인덱스 1번부터 끝까지 선택하겠다. 그리고 values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되겠죠? 얘가 특성 배열이 될 거고요. 배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타겟은 여기 우리가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게 스피시스잖아요. 스피시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으로 스피시스 이렇게 쓰시고 values 얘가 타겟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고기 샘플이 있는 거고 물고기 샘플에 5가지 특징이 있는 거고요. 물고기 샘플에 5가지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종류가 Y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X하고 Y를 만드시면 돼요.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서 5개 컬럼 전부 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숫자 몇 개 나왔어요? 숫자 5개 나왔죠? 이 숫자 5개가 의미하는 거는 순서대로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물고기의 첫 번째 물고기의 5가지 특성들이란 뜻이죠. 두 번째 1차원 배열은 두 번째 물고기의 특성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이 5마리는 종류가 전부 다 뭐예요? 불임이에요. 불임이니까 Y에서 앞에서 5개를 선택하게 되면 전부 다 불임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특성 배열에서 끝에서 5개의 행들, 그럼 컬럼 전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5개가 출력이 되고요. 5개가 출력이 되고 컬럼은 5개씩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앞에 무게 부분을 보시면 무게가 굉장히 작죠. 어, 위쪽에서 출력한 거는 위에서 5개 출력한 거는 무게가 좀 많고요. 아래쪽에서 5개 출력한 거는 무게가 적습니다. 물고기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얘네들은 물고기 어종을 보시면 끝에서 5개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끝에서 5개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전부 다 스멜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전체를 다 출력해 본 건 아니지만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과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들이 쭉 정렬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요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이 데이터셋은 우리가 많이 해본 거니까. 자, 이제 특성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훈련시키기 전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 훈련과 테스트로 구분하자예요. 훈련과 테스트로 구분하자.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2개의 배열을 나누면 되는 거죠. 특성 배열을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훈련 타겟과 훈련 레이블과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로 나누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이게 필요하죠. 그게 테스트 사이즈일 거예요. 테스트 사이즈. 어, 0.25로 할까요? 0.25. 25%는 테스트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65%는 훈련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랜덤
스테이트. 여기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랜덤하게 섞일 건데, 랜덤하게 섞이는 게 달라지면, 그, 나중에 정확도나 이런 게 조금씩 저랑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보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셔플. 자, 셔플은 추루라고 돼 있죠. 추루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랜덤하게 섞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 스트래티파이가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그쵸. 계층별로 나누겠다예요. 스트래티파이에다가 뭘 주면 되죠? Y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Y에 섞여 있는 브림과 스멜트, 도미와 빙어가 섞여 있는 비율 그대로 훈련셋과 테스트셋도 그렇게 그런 비율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쉐입을 하나씩 볼까요? 트레인 세트의 쉐입을 보시면 36마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기 특성의 개수예요. 2차원 배열에서 쉐입을 하면 행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나오는데 행의 개수는 샘플들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피처, 특성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몇 개가 있느냐죠. 5개 숫자가 있었잖아요. 무게, 길이, 대각선, 키, 두께, 이렇게 5개 있었죠. 그죠? 그래서 특성의 개수가 5개, 샘플의 개수가 36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의 쉐입은 13마리가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49마리가 있었던 거죠. 49마리가 있었던 거고, 49마리 중에서 36마리만 훈련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고, 테스트할 때는 13마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적어요, 샘플이. 너무 적긴 합니다. 특성의 개수가 바뀌면 안 되죠. 특성의 개수는 훈련 셋에서의 특성의 개수와 테스트 셋에서의 특성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Y 트레이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샘플 개수만 나와요. 쉐입만 볼게요. 쉐입. 36개. 그죠? 36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원 배열의 그 원소의 개수가 샘플의 개수만큼 나와야 돼요. 36. 이게 트레인에 있는 요 30, 요거와 요게 숫자가 같아야 돼요. Y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점 쉐입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셋에서 샘플이 13개가 있었기 때문에 레이블도 13개가 있어야 돼요. 자, 비율을 한번 볼까요? 트레인 셋에서의 비율과 테스트 셋에서의 비율을 잠깐 보면 numPy 유니크 그 다음에 여기에서 y 트레인 주시고요. 그 다음에 return count 여기를 추로 이렇게 주시면 그림이 26마리, 스멜트가 10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numpy.unique y 테스트에서 return count true라고 주면 여기서도 그림은 9마리, 스멜트는 4마리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비율 잠깐만 보면은요. 그림의 비율 볼까요? 그림의 비율이 26마리가 있는데 36마리 중에서 그죠? 36마리 중에서 26마리가 불임이죠. 훈련셋에서 비율이 0.72. 0.72. 테스트셋 볼까요? 테스트셋 보면 불임이 9마리가 있는데 13마리 중에서 9마리예요. 요거 보시면 0.69.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반올림에서 7대 3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죠? 훈련셋에서도 브림과 스멜트가 대략 0.7대 0.3 정도가 있는 거고 테스트셋에서도
0.4, 0.7, 0.3 정도의 비율인 거죠. 이게 층화 추출이라, 스트래티파이드 추출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훈련 세트가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나눠졌다.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걸 봤고요. 네, 혹시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KNN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KNN 분류비 클래식 파이어. 여기서는 우리가 폴리노미얼까지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무게랑 길이랑 그 차이가, 단위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연결하는 것까지 할게요. 그래서 KNN을 사용한 파이프, KNN을 사용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라인 이렇게 만들게요. 이제 파이프라인 만드시는 방법 아시죠? 리스트를 준다. 리스트는 튜플들을 원소로 갖는다. 그리고 이 튜플은 무엇을 하는 거다? 파이프를 연결하는 순서대로. 첫 번째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가 있고, 그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연결하는 순서대로 튜플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폴리노미얼 피처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스케일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은 스케일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고요. CLF라고 할게요. 클래시파이어 줄여가지고 쓴 거예요. 클래시파이어 줄여서 쓴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할 게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값. 이웃 5개 이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일단은 기본값으로.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자,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얘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게 fit이에요, fit. 훈련시킬 때 뭐 하죠?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모델 훈련이야. 네, 모델 훈련이 끝났어요. 모델 훈련이 끝났으면 훈련 세트에서 예측값들 찾을 수가 있고 테스트 세트에서도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훈련셋에서의 예측값들을 먼저 보면 훈련셋에서의 예측값들이에요. 훈련셋이니까 트레인이라고 하고 예측값이니까 프리딕트라고 할게. KNN 파이프가 있었고 예측해라라고 하면 되죠. 프리딕트 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 안 해봤지만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률 계산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확률. 확률. 자, 요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예측값을 찾기 위해서는 훈련 세트만 주시면 돼요. 훈련 세트만 주시면 되고, 실행하신 다음에 앞에서 5개 정도만 볼게요.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 실제 값을 볼까요?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도 역시 앞에서 5개만 먼저 볼게요. 브림으로 예측했다는 뜻이고, 브림도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적어도 앞에서 5개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네요. 그죠?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이게 실제 값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실제 값, 레이블. 실제 레이블. 정확도는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볼까요? 컨퓨전 매트릭스? 컨퓨전 매트릭스. 컨퓨전 매트릭스를 하실 때는요, 실제값하고요, 예측값이 있어야 돼요. 실제값과 예측값이 있으면 됩니다. Y train, 그다음에 Y test. 자, 이거 출력,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아니죠. 훈련셋에 예측값이 있으면 돼요. 훈련셋의 예측값. 자,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여러분들 정확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정확도 몇 퍼센트? 100%예요. 다 맞춘 거죠. 어, 어,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이 26마리가 있었는데 전부 다 브림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다음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이 10마리가 있었는데 전부 다 스멜트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이 간단하기 때문에 KNN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고기가 되게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크기가. 그죠? 시각화를 해보시면. 그거를 여기서 그냥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C본 라이브러리 저희가 임포트를 안 했는데, C본 라이브러리에서 히트맵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죠. 네, 그거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임포트해서 C본을 빼버려가지고, 근데 그거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고요. 자,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 찾기 전에 훈련 셋에서의 예측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볼게요. 예측 확률. 트레인, 프리딕트, PRO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영어로 predict, 확률은 probability. 그래서 줄여가지고 PRED, PROB라고 한 거예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KNN 안에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fit는 훈련시키다고. 예측하다. 예측하다 중에서 predict, PROB,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OB A. 자, 여기 예측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만 주면 돼요? 레이블은 안 줘요. 데이터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만 주면 레이블이 어떻게 될까? 확률을 계산해 준다는 뜻이에요. 확률을 계산해 준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훈련 세트만 딱 이렇게 넘겨볼게요. 넘겨보시고요. 앞에서 5개 출력해보세요. train, predict, PROB의 앞에서 5개 출력해보세요. 너 처음 배열이죠? 예측값은 1차원 배열이에요. 맞아요? 예측값은 1차원 배열이고요. 얘 쉐입은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트레인 PRED의 원소 개수는 몇 개일까요? 1차원 배열에서의 원소의 개수는? 훈련 세트에 샘플 몇 개 있었죠? 36개. 36개. 그러면 예측해서 나온 값도 몇 개 있을까요? 36개. 이해되세요? 중간에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트레인, 프리드, 쉐입. 36개의 예측값이 나와야 돼요. 훈련 셋에 물고기가 36마리가 있었으니까 36마리의 예측값을 다 찾았으면 예측값이 36개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쵸? 자, 확률을 계산하겠다고 했어요. 확률을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이 녀석의 쉐입을 보면 쉐입이 왜 36개, 그 다음에 컬럼의 수가 왜 2개일까요? 물고기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도미하고 빙어하고 브림하고 스멜트하고 2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브림이거나
스멜트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불이밀 확률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스멜트일 확률 몇 퍼센트. 그래서 확률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 2차원 배열이 나오는 이유가 샘플들마다 확률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몇 개가 있어요. 클래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이 여기 두 가지 종류의 확률이 있었던 거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를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두 가지냐면 물고기의 클래스가 두 가지니까. 브림 아니면 스멜트니까. 앞쪽에 있는 게 브림일 확률, 뒤쪽에 있는 게 스멜트일 확률이. 어, 브림일 확률이 1.0이에요. 그러면 스멜트일 확률은 0이겠죠. 두 개의 확률을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물고기 종류가 두 개밖에,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하고 생각하시면 되죠. 앞면이 나올 확률 더하기 뒷면이 나올 확률 합치면 1.0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자, KNN은 이 확률들을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K에, K가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이웃이 있잖아요. 그죠? 거리를 계산하면 다섯 개의 이웃이 있죠? 다섯 개의 이웃들 중에서 브림이 몇 개인지, 스멜트가 몇 개인지가 있잖아요. 그럼 확률은 5분의 브림이 몇 개인지, 5분의 스멜트가 몇 개인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숫자예요.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KNN에서 하는 역할은, KNN에서 하는 역할은요, 가장 가까운 이웃 K개를 찾고, 그 K개의 레이블들이 있잖아요. 브림이 몇 개다, 스멜트가 몇 개다, 이렇게 레이블이 있잖아요. 그럼 확률은 전체 다섯 개의 이웃들 중에서 브림이 몇 마리, 스멜트가 몇 마리. 이게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확률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섯 개의 이웃들 중에서 다섯 개가 전부 다 브림.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이웃들 중에서 스멜트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렇게 나온 거는 다섯 개의 이웃들 중에서 브림은 한 마리도 없었고 스멜트만 다섯 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KNN에서의 예측 확률이란 전체 이웃의 개수를 분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들 중에서 각각의 클래스가 몇 개씩 있느냐. 이거를 계산을 한 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려운 어떤 모델이 들어간 건 없어요. 없습니다. 요거 되세요? 자, 훈련셋에서 그럼 정확도가 100%가 나왔겠다. 우리가 스코어를 직접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컨퓨전 매트릭스만 딱 보더라도 정확도가 100%일 거다. 정확도가 100%이면은요, 프리시전, 정밀도도 100%고요. 그다음에 재현율, 리콜도 100%예요. 어, 어. 그리고 F1 스코어도 그 조합 평균도 또 똑같이 1.0이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테스트 셋에서는 얼마나 잘 맞추고 있었나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 확률부터 먼저 볼까요? 이번에는 테스트 프리딕트 PROB 예측 확률부터 먼저 좀 볼게요. KNN 타입가 있었고 여기서 예측해라 라고 하는 함수들 중에서 예측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뭘 주면 될까요? 테스트의 특성들을 주시면 돼요. 얘는 아까 14마리 있었나요? 14마리? 13마리? 13마리? 얘는 다 출력해 볼게요.
출력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물고기가 너무 그 특징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확률이 전부 다 1이네요, 1. 뭐 5분의 4, 5분의 1 이런 것도 없었어요. 5분의 4, 5분의 1 이런 것도 없었고 5분의 5, 5분의 0. 딱 요렇게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훈련 세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훈련 세트에서는 비슷한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꼭 한번 궁금하시면 훈련 세트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 확률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측 확률들로 예측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예측값들만 찾아볼까요? 여기서는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들. KNN5에서 여기서는 그냥 프리딕트 예측해라. 요것만 호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고 컨퓨전 매트릭스로 바로 볼게요. 컨퓨 컨퓨전 매트릭스. 그래서 실제 레이블들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측 값들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100%. K에는 이렇게 원소 개수, 샘플 개수가 몇 개 많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샘플들이 굉장히 특성이 굉장히 다른 이런 경우에는 우리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썼죠, 분명히 썼어요. 어, 100% 정확하게 잘 맞추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음. 자, 여기서 제가 예측 확률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요, 이 예측 확률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1 아니면 0이었잖아요. 1 아니면 0이었었고, 그 다음에 아마 뭐, 다른 숫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확률이 5분의 5, 5분의 0 이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가 5분의 4였다면 이쪽은 5분의 1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8, 0.2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5분의 3이었다면 여기는 5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웃의 개수가 몇 개였기 때문에 이웃의 개수가 5개였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0.6, 0.4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왼쪽 불임이라고 예측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KNN에서는 확률이 되게 단순하게 계산이 되고요. 확률이 되게 단순하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딱 거의 나눠 떨어지지 않더라도, 몇 대 몇의 비율로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확률 값들이 나와요. 그런 확률 값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거는 확률 값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클래스 이름에 리그레이션이라고 들어가요. 클래스 이름에서 리그레이션이라고 들어가거나 리그레서, OR로 끝나는 리그레서로 들어가는 것들은요, 전부 다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이에요. 근데 리그레이션 딱 들어가는 거 요거 하나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 요거 하나 있어요. 얘는 획이다, 분류다. 얘는 분류예요. 이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름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시험 문제 중에 요런 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회계 문제를 푸는 머신러닝 모델이다. 틀린 거예요. 분류 문제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절대로 회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분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 분류 문제를 다루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로지스틱, 레그 이렇게 할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앞에서 세 글자씩만 따가지고요.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폴리노미얼은 안 써볼게요. 폴리노미얼을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폴리노미얼을 안 써도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굳이 폴리노미얼은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에서는 여기서 스케일러를 먼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CLF. 얘는 분류기란 뜻이에요. 분류기로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할 겁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보시면은요. 여기로 보지 말고 문서로 보여드릴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모델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있죠? 파라미터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페널티, 규제, L2, 그러니까 리치 모델 사용, 그러니까 그 절대값의 제곱, W의 절대값의 제곱을 사용한다는 얘기고, 톨러런스, 그러니까 우리 수렴시키죠. 최소값 어디로 수렴시키는데 그 수렴 반경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C가 여기서는 이거 규제의 크기예요.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맥스 이터레이션이니까 뭔가 반복하는, 여기서도 뭔가 반복하는 횟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여기서는 학습률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학습률이라고 하는 건 없고, L1 레이셔는 있네요. 이 L1 레이셔는 페널티가 L2일 때는 필요가 없고요. 페널티가 엘라스틱 내실 때 그 라쏘를 몇 퍼센트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네.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더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규제 함수, 수렴하는 반경, 규제의 크기,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뭐, LBFG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요거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최대 반복 횟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뭔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요거 하나만 더 넣죠. 랜덤 스테이트만 맞추게요.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요. 그럼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로그, 레그라고 하는 거를 훈련을 시킬게요. X, 훈련 세트하고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훈련 벌써 끝났어요. 훈련 끝났고요. 예측 확률들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셋에서의 예측 확률들, 각 클래스의 예측 확률. 각 클래스, 여기서의 클래스의 의미는 브림이냐, 스멜트냐라고 예측할 때 예측 확률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트레인, 프리딕트, PROV. 이제 변수 이름 보면 딱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훈련 세트, 예측, 확률,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로그, 레그라고 하는 게 있죠? 프리딕트, 자, 여기 뭐가 있어요? 프리딕트, PROV 있죠? PROV. 여기다 뭘 주면 될까요? 훈련 세트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6마리? 그죠? 36마리였었죠? 다 출력하면 좀 그러니까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볼게요. 앞에서 5개.
확률이 다르죠. 1.0, 0.0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0.99, 0.002, 0.95, 0.04, 0.04, 0.95. 절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1.0, 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앞에 게 의미하는 거는 불임이 될 확률이 99.7%란 뜻이고 스멜트가 될 확률이 0.2%란 뜻이에요. 그럼 누구라고 예측하겠다? 불임이라고 예측하겠다. 세 번째 물고기 볼게요. 세 번째 물고기 어 불임이 될 확률이 0.04니까 4%. 4%, 그 다음에 스멜트가 될 확률이 95.7%란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스멜트라고 예측을 하겠죠. 이렇게 계산된 값들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럼 도대체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네, 그거는 수학적인 모델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클래스 이름에서 속으시면 안 돼요.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회귀 문제가 아니고요. 선형 회귀를 이용하긴 하는데 선형 회귀식이 선형 회귀식이 무엇을 계산할 때 이용이 되냐면 확률을 계산할 때 이용이 됩니다. 확률을 계산할 때 이용이 돼서 그 선형 회귀식으로 확률을 계산하고 계산되는 확률에 따라서 예측값을 내놓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 음. 예측 확률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예측값들을 볼까요? 어, 예측값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점 프리딕트 예측. 그러니까 훈련셋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컨퓨전 매트릭스 바로 그릴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실제값. 실제값은 훈련 세트가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100%잘 맞췄네요. 그죠? 100%잘 맞췄고. 그럼 네, 쉬운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요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해보시냐면 뭐는 훈련 셋에서의 예측 값이죠. 예측값.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요거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셋에서의 각 클래스 예측 확률. 요거 계산해 보시고요. 요게 되신 분들은 뭐도 계산해 보시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 값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도 그려보세요. 여기서 컨퓨전 매트릭스 요것도 해보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숫자가 좀 달라요? 혹시 랜덤 스테이트가 같아도 저랑 좀 다른가요? 그러면 다른 뭔가 그, 그 난수가 다른 쪽에서 뭔가 또 사용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맞춰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약간 다를 수도 있다. 근데 많이 다른가요, 숫자가? 많이 달라요? 저랑 많이 다르신 분 또 많이 달라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텐데. 일단 그거 확률 여기 컨퓨전 매트릭스가 달라지진 않죠. 이것도 다른가요? 이것도 달라요? 훈련 세트 잘못 만드신 거 아니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훈련 세 테스트 셋 나눌 때 여기에서 랜덤 스테이트와 스트래티파이 이 값이 다르진 않은지. 아마 처음부터 뭔가 조금씩 그 다른 값들이 있으면 뒤쪽으로 가서 숫자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여기가 26마리이고 여기가 10마리 아니에요? 이것까지 달라지진 않을 텐데. 그러면은 이거 잘못 나누신 거예요.
이게 저랑 다른 거예요.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돌려보세요. 여기서부터 아래쪽까지 쭉 하고 처음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저랑 같다면 아마 이 비율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율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랜덤 난수 값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샘플들의 개수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4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 요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